자, 이게 이제 그 선생님 손에도 저렇게 우리 아들의 아주 앙증맞은 손이 저렇게 얹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아이의 손이 훨씬 전부 선생님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제 손은 사라지고 아이의 손에 또 저렇게 앙증맞은 아이의 손이 얹혀질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순환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누구도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이렇게 아주 짧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재밌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과제인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래서 그 시간의 소중함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닫고 되새기고,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 하루의 일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일에 비하면 인생에서 다른 모든 일은 어린애 장난이다. 이 괴테가 한 말이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자,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잘 의미 있게 잘 조직하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곧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에 비하면 사실 다른 모든 일은 어린애 장난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가 그 비전에 맞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게 중요해요. 만일에 그럴 리는 없지만 누가 굉장히 위대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하루는 완전 개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의 꿈을, 그 품는 비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개꿈이라고 그래요. 헛된 꿈, 망상, 그렇게 표현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갈 건데, 그 사람 하루하루가 엉망인데 무슨 미래가 그 사람이 꿈꾸는 꿈대로 그렇게 갈 거냐고. 하루아침에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 와서 갑자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망할 거예요, 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쌓아가지 않는 성공은 굉장히 위험이 큰 거예요.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신문에도 보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자, 그렇게 정당한 노력을 들여서 하루하루 쌓아가지 않는 성공은 그렇게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버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세계적인 우수한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직접 160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중요도 순이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 필요해요. 그죠? 어느 과목을 잘하려면 그 선생님과 친해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수학 선생님 꼴도 보기 싫은데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수학을 잘하면 선생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건 불문율이에요. 그죠? 1번은 뭘까? 1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시간 관리를 잘. 그지?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하는 것 중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시간 관리라고 하면 반은 맞을 거야, 아마. 시간 관리에 철저하라.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 철저한 덕에 우수 인재가 된 거예요. 하버드에게 또 대학 들어갈 수 있었고, 하버드 졸업한 후에 또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얘기를 또 이 사람이 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정치외과를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하버드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근데 가서 거의 1년 만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야. 영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벅찬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겨우겨우 극복하고 졸업을 하고 들어와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학창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런 거예요. 다 읽기 뭐하니까 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이 하버드 대학생들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단순히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강인하고 끈질긴 기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해낼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까지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하버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학습량이 있어요. 책도 엄청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도 파티에도 참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사교활동도 해야 되고, 살인적인 스케줄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시간을 잘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다 소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은, 강인성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왜 안 됐냐면은 그냥 그동안은 학교에서 주어진 대로 내 뭐 어떤 의지 없이 그냥 떠먹기만 잘하면 됐어요. 먹기만 잘하면 됐는데 주도적으로 시간 관리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또 똑같아요. 그래서 책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이나 직물 스킬보다 자기 관리, 즉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가 그들의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버드에서 배우는 그 수준이 결코 뭐 엄청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버드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술만을 따지면, 그 난이도만을 따지면.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왜 마크 주커버그가 하버드의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페이스북을 창업하고 그 엄청난 수재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냐? 이거예요, 이거.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 그게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다가 놔둬도 시간 관리를 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여러 얘기를 하고 싶지만 딱 두 가지 얘기만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수면 시간 관리와 하지 않아야 할 일 관리,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수면 시간 관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돌발 발언 잘하는 거 아시죠? 트위터에 막 새벽에도 이렇게 글 올리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잠은 언제 자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인생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 3, 4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때로는 1시간 남짓 자도 이상이 없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됐으니까 뭐 할 말은 없다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치 그 음주 상태로, 만취 상태로 대통령 업무를 보고 운전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도 통제되지 않는 돌출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수면혁명이라는 책에서 트럼프의 짧은 수면 시간 자랑을 거론하며 트럼프가 미국 수면의학회가 발표한 만성적인 수면 박탈 증상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우리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그래요. 어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제 잠 잘 잤어요? 네. 잠 못 잤으면 오늘 지금도 잘 수 있어요.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잠을 못 자면 당장 이래요. 수업 시간에 이러진 않겠지. 5시간이나 그러겠죠? 네. 수업 시간에 자는 이렇게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그러지 못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핵심과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자고 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돈 주고 비싼 학원에 가서 이렇게 자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학생들 수면 시간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해요.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 각각 얼마 되냐. 지금 여기 있는 친구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평일날은 5시간, 6시간, 7시간 자고 토요일날 조금 더 자고 7시간, 8시간 정도, 9시간까지 자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7시간, 8시간, 10시간, 9시간, 굉장히 양호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한 가지 문제. 예? 너무 많이 자면 안 돼요. 너무, 이 정도면 적당해요. 5시간은 좀 적어요.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 9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게 잔다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양호해요. 여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잠을 많이 자거나,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혹은 적게 잘 경우 6시간 이하, 모두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는,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따 구체적으로 수면 부족이 일어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잠을 늦게 자요. 여기 지금 2시, 1시, 2시 평일날 그렇게 적었고요.
근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4시, 3시라는 건 이건 뭐지? 새벽 4시에 잔다는 얘기인가? 아, 누구야? 3시. 이름 바뀔까? 안 바뀔래. 비밀이야. 3시. 평일날 여기 4시에 잔다는 건 뭐, 평일날 3시에 자는 사람도 있네요. 토요일날도 3시에, 그리고 일요일날도 3시에. 아주 꾸준하게. 그러니까 늦게 자니까 또 토요일날 같은 게 11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그런 거죠. 예. 어쨌든,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토요일날이라 할지라도, 일요일날 할지라도 거의 같은 그 시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이제 고쳐야 돼요. 그게 참 힘들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옛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됐죠? 해지면 자는 거야. 전기가 없잖아. 불이 없잖아. 해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바이오 리듬이야. 신체 리듬이에요. 수만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야. 근데 아주 그 수만 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최근에 있어서 이렇게 수면 시간이 굉장히 늦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이렇게 유전되었던 그런 바이오 리듬이 엄청나게 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것 보세요. 수면 부족의 영향. 첫째 뭐라고요? 비만.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인 학생에 비해서 5시간 이하인 그룹이 비만 확률이 2.3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장부진. 밤 10시, 새벽 2시에 적의 분비 성장 호르몬이, 알았어요? 그래서 일찍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시에 자면 뭐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를 놓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뭐 키가 안 큰다거나 아니면은 키 대신에 뭐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 아무리 안 되더라도 12시 전에 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안 그러면 건강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수면 부족이 되면 또 뭐라고요? 우울증, 자살. 요즘 청소년 뭐 우울증이나 자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이유도 수면 부족, 제때 못 자는 상황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커요.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이면 71%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력, 집중력 저하로 인한 성적 하락.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성적 올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잠을 안 자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몸이 힘들 정도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결국은 제때 못 자고 그래서 수면 시간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외에 뭐 고혈압, 정신병, 면역체계 파괴, 인지기능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다 한번 적어봐요. 이 질문에 한번 답해봐요. 내게 적당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대략 그거에 따라서 내 상황을 맞춰서 한번 내 결심을 적어봐요. 그냥 적는 게 아니라 1번, 두 번째. 자, 이 순서예요. 이게 먼저 내가 학교를 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몇 시에 최소한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적어봐요. 자, 1, 2번 적었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3번 답이 자동으로 나오죠. 몇 시에 자야 합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나오잖아요. 빼기 하면. 자, 다시 한번 나중에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죠? 그리고 방학이라서 뭐 맨날 11시, 12시까지 자고 그런 거 리듬이 깨지는 문제 때문에 바이오 리듬이 파괴되는 문제 때문에 좋지 않아요. 방학 때를 할지라도 평상시와 같이 유지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약간 좀 차이는 있을지라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저는 올빼미형인데 어떡하죠? 올빼미형이 뭔지를 알죠? 저녁 되면 쌩쌩해. 근데 낮에 되면 졸려. 어떡하지? 타고난 올빼미형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뭐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올빼미형이 아니라 이 올빼미형과 종달새형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의 중간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다 그래요. 제가 수면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뭐 12시쯤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2시쯤에 자고 7시쯤에 일어나고 뭐 이거 약간 좀 조정하는 그 정도 수준이면 제일 적당해요. 그래서 하루 수면 시간을 한 7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게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에 대해서 관심을 끈 건 오래되지 않아요. 뭐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몇백 년 사이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일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신경초라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혹시? 아니요. 딱 되면은 입이 싹 입이 오므라드는 그 미모사라고 해요. 학명은. 그런데 이분이 1729년 여름 천문학자인데 드메랑이라는 사람이 이 창가에 이 미모사를 키우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게 해가 지면은 이렇게 오므라들고 해가 뜨면은 이게 펴지거든 또. 근데 이거를 장롱 속에다가 갖다가 어두운 같은 데다가 박아 놓으면은 어떻게 변할까. 당연히 어둠에 있으니까 맨날 웅크리고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학자니까. 장롱 속에 깜깜한 어둠에 놔두고 다음날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해가 뜬 상황에서 장문동문을 열어봤어.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겠지. 당연히 몸을 웅크리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활짝 펴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녁 돼서 다시 열어보니까 해가 내렸거든? 그래서 저녁에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저녁 되니까 다시 또 오므라드는 거야. 그게 매일 보니까 관찰해보니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식물에도 식물 나름대로의 생체 리듬이 있구나, 유전되어 온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학자들도 연구해서 보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그 나름의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도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거예요. 우리의 바이오리듬은 뭐냐면 대체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이게 시간대지. 12시 전에 굉장히 최고조로 올랐다가 오후에 약간 떨어졌다 또 다시 저녁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심야에는 떨어지죠. 그게 이 정상적인 인간의 바이오리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흐름에 따를 때 최선의 어떤 효율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어른들이 업무를 해도 마찬가지고. 이 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40만 명의 트위터 유저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류가 존재한 시간 동안 유전되어 온 생체 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생체 리듬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저녁엔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수면 시간 정했죠. 내가 몇 시간 자야 될지 6시간, 7시간 뭐 각자 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또 정해야 돼요. 그죠? 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야 할 시간이 나와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2번, 3번. 첫 번째, 두 번째. 다 헝클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2시에 자기로 이제 생각을 고쳤으면은 게임 하다가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12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웹툰 보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해야 돼요.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헝클어지는데. 잠깐 유혹을 못 참고 2시, 3시에 잤단 말이에요. 다음날 하루가 정상적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엄마가 죽어라 깨워야 겨우 일어나고 그 찌뿌둥한 상태로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학교 생활 시작하고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들어올 리가 있겠으며 그렇게 컨디션이 엉망인 상태로 하루 지내고 저녁에 학원에 가서 되겠어요?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출발은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 시간에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날도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결심한 시간, 적절한 시간에 잠자는 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자, 그거 명심하고 두 번째, 하지 않아야 할 일 관리예요. 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아주 시원한 물이 있는데 맹물 먹기 싫어. 나 콜라 마시고 싶어. 그럴 때 여기에다 콜라를 부어서 마시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우유를 마시고 싶어. 여기다 바로 우유를 부었고 마시는 사람 있어요? 그럼 밥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먼저 버려야지. 얼음만 남기고. 그런 다음에 콜라를 붓고 우유를 부어야지. 자, 똑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24시간 다 채워서 생활하고 있어요. 뭘 하든, 놀든 공부를 하든. 근데 거기에 좀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하루 24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패턴에서 뭔가를 불필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을 빼내야 그 빈 시간에 중요한, 새로운 내가 해야 될 일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그냥 생각뿐이야. 바람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자제해야 될 일이 뭐죠? 먼저 뭔가를 제거를 해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먼저 자제해야 될, 뭐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 그러나 좀 시간을 줄여야 될 일이 뭐예요? 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TV는 잘 안 볼 것 같아. 그러나 스마트폰은 굉장히 보죠. 뭘 하든 간에 그걸로 웹툰을 보든 뭐 하든 많이 볼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좀 어쨌든 좀 자제를 해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뭐죠?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운동, 독서, 글쓰기, 공부, 그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저거를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테스트가 있는데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 왜 오래된 실험인데, 이 4살 아이에게 엄마가, 실험자가 마시멜로를 주면서 15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네가 이걸 안 먹고 있으면은 그때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엄마가 나갔고 그 아이를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그룹의 아이들은 바로 그냥 집어먹어요. 다른 한 그룹의 아이들은 어쨌든 막 만지작거리긴 했지만 끝내 참았어요. 끝끝내. 그리고 15분 후에 엄마가 왔을 때 하나를 더 받아 먹었어요. 자, 이게 실험 끝이에요. 이 친구들은 낼름 받아 먹었고. 근데 이 실험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15년 후에, 그러니까 4살 플러스 15년이면 19살이고 대학교 들어갈 무렵이에요. 대학교 들어갔거나, 그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뒷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뭐 저 아이들이 좋게 나왔겠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이 아이들은 뭔가 좀 부적응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뭐 낙오되어 있고 탈선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저쪽에는 뭐 굉장히 뭐 공부도 잘했고 사회성도 좋았고 여러 면에서 우수한 아이들이었어요. 이 차이가 뭐죠? 인내심. 예. 눈앞에 어떤 이익을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 이익보다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이익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사소한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이 마시멜로, 나를 못 참게 하는, 인내심을 허물어뜨리는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저런 걸 수 있어요. 게임, TV, 뭐 웹툰, 이런 것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들.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중요한 거는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폰에 너무 그 웹툰이나 게임에 몰입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거 사실상 뭐 IQ에 지능에 좋다 뭐 그런 거 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팝콘 브레인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꾸 더 자극적인 거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잖아. 처음에는 온화한 게임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극적인 게임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아까 앞으로 몇 시에 자기로 결정했습니까? 공부를 위해 내가 자제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적어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자제할 한 가지만 거기다 다시 한번 적어봐요.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 안 했어요. 한 가지. 그것만 잘하면 돼요. 공개하라고 안 할게요. 한 가지 적었어요? 그거 잘 좀 자제하기 바랍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하던 걸 30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1시간 반, 확보된 1시간 반 동안 우리 학생들의 인생에 유익한 무언가를 다시 추가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됐든 독서가 됐든 운동이 됐든. 그래야 발전이 있을 수 있어요.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 성공하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된 꿈, 망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